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오늘 가장 먼저 살펴볼 내용은 뉴럴링크입니다. 뉴럴링크는 이제 단순한 연구 단계를 넘어 인류의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량 생산 체계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 공유한 로드맵에 따르면 2026년 말까지의 핵심 목표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를 대규모로 제조할 수 있는 공정 라인을 확보하고 이를 이식하는 수술 과정을 완전히 자동화된 로봇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파격적인 기술적 진보는 차세대 수술 로봇이 인간 뇌를 보호하는 가장 단단한 조직인 경막을 절개하거나 제거하지 않고도 초미세 전극 스레드를 심을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뇌수술에 따르는 치명적인 위험성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환자의 감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며 회복 기간을 며칠에서 몇 시간 단위로 단축하는 혁신입니다. 이를 통해서 시력 회복이나 마비 환자의 보행 복구를 스마트폰 보급처럼 대중화하겠다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구상입니다. 현재까지 약 20명의 환자가 뉴러링크 장치를 성공적으로 이식받아 실생활에서 사용 중이며 이들의 뇌에서 수집된 방대한 신호 데이터를 정밀 분석한 결과 장치의 하드웨어 설계가 완전히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기존의 1세대 모델은 64개의 스레드, 가느다란 실 모양의 전극을 사용했고 각 스레드마다 16개의 전극을 배치하여 총 1024개의 데이터 채널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확정된 차세대 디자인은 스레드 숫자를 128개, 정확히 2배를 늘렸습니다. 대신 각 스레드에 연결된 전극의 개수를 8개로 분산시켜 전체 전극 수는 유지하면서도 내와의 접촉 면적을 효율화했습니다. 이러한 설계 변경에는 세 가지 핵심적인 공학적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 전반의 신뢰성 향상입니다. 만약 특정 스레드 하나가 물리적 충격으로 단절되더라도 전체 시스템의 신호 손실률이 과거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두 번째는 뇌신호 수집의 커버리지 극대화입니다. 전극을 한 특정 부위에 촘촘히 박는 대신 더 많은 실을 뇌의 다양한 영역에 넓게 분산 배치함으로써 인간의 복잡한 의도를 더 다각도에서 정교하게 읽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압도적인 수술 정밀도와 속도의 확보입니다. 뉴럴링크의 최신 수술 로봇은 스레드 하나를 뇌 속에 삽입하는데 단 1.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존 모델의 17초와 비교하면 무려 11배 이상 빨라진 속도로 뇌혈관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회피하는 기술이 기계적 완성 단계에 도달했음을 입증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의 심장인 하드웨어는 이제 AI5라는 괴물의 탄생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AI5가 현재 테슬라 차량에 탑재되고 출고되고 있는 AI4 칩에 비해서 무려 40배나 더 강력한 실제 성능을 보여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단순한 수치적 향상이 아니라 반도체 세대 교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20-30% 수준의 발전을 수십 배 단위로 뛰어넘었다는 파괴적인 혁신성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반도체 공학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결과이죠. 테슬라가 이런 독보적인 도약을 이뤄낼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범용칩을 구매하지 않고 오직 테슬라만의 자율주행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신경망 연산에 최적화된 칩 설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개발팀은 인공지능 모델이 연산 과정 중에서 어떤 지점에서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지, 어떤 수학적 연산 구조에서 불필요한 전략이 낭비되는지 세상에서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드웨어 설계팀은 칩 내부의 불필요한 회로와 에뮬레이션 단계를 과감히 삭제하고 AI 연산에만 집중된 구조를 만듭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술적 성과는 인공지능 핵심 연산인 소프트맥스의 효율화입니다. 기존 AI4 칩에서는 이 복잡한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약 40단계의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쳐야 됐으나 AI5 칩은 이를 실리콘 칩 레벨에서 원천적으로 즉시 처리하도록 설계가 되어서 연산 과정을 단 몇 단계로 압축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AI5는 순수 연산 능력에서 8배, 메모리 용량에서 9배, 데이터 전송 대역폭에서 5배의 비약적인 향상을 이뤄냈습니다. 여기에 네이티브 혼합 정밀도 연산 기술이 하드웨어적으로 완벽하게 통합되면서 단순 수치의 합산보다 훨씬 큰 40배라는 실질적인 AI 구동 효율을 달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무라일체로 결합된 지능형 반도체의 완성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원대한 야망은 AI5에 머무르지 않고 이미 그 다음 시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AI5의 설계가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곧바로 차차 세대 칩인 AI6 칩의 설계에 착수했음을 알리며 AI6의 전략적 가치는 테슬라의 미래를 결정지을 만큼 압도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테슬라는 삼성전자와 약 165억 달러, 하나로 22조 7천억 원의 규모의 차세대 AI 반도체 파운드리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텍사스 테일러 공장은 이제 테슬라의 차세대 두뇌를 생산하는 핵심 기지가 될 것이며, 일론 머스크는 이 공정의 안정성과 수율을 직접 챙기기 위해서 삼성 공장 내부에 본인 전용 책상을 설치하고 직접 상주하면서 개발을 지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6는 단순히 자동차의 주행 보조를 위한 칩이 아닙니다. 이 칩은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의 사고 능력을 담당하는 두뇌이자 전 세계에 흩어진 테슬라 인프라를 지탱할 거대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엔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테슬라는 반도체 업계 상식인 2, 3년의 개발 주기를 파괴하고 단 9개월 만에 새로운 칩을 설계하는 초고속 프로세스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AI6를 넘어서 AI7, 8, 10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로드맵을 이미 가동 중입니다. 특히 AI7은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와 결합하여 우주 공간에서 방대한 연산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도저3 슈퍼컴퓨팅 인프라의 핵심 부품이 될 것입니다. 현재 월스트리트의 보수적인 분석가들은 테슬라가 우주 기반 컴퓨팅 시장에서 창출할 수 있는 잠재적 매출과 로열티 수익을 기업 가치 평가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삼성전자와 대규모 계약,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영입한 최정상급 칩 설계 엔지니어들을 통해 이 계획을 빠르게 실체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과 성능을 가진 AI 반도체가 엔비디아가 아닌 테슬라에 마크를 달고 생산이 되는 순간 테슬라의 가치는 지금 우리가 목격한 수조 달러의 한계를 비웃으며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테슬라를 단순한 전기차 제조사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구축한 머스크 경제권, 머스크노미의 중심의 엔진으로 재정해야 합니다. 테슬라, XAI, 스페이스X, 그리고 뉴럴링크는 각각의 독립된 회사가 아니라 데이터와 기술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성장을 증폭시키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적 생태계입니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시너지는 다른 어떤 기업도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데, 이 경제권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을 보면은 경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테슬라가 직접 설계한 세계 최고 효율의 AI 칩을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회사인 XAI가 대량으로 구매하여 고성능 AI 모델인 그록의 지능을 고도화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X는 이 고지능 칩이 탑재된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려서 지구상 물리적 한계와 규제에서 자유로운 우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합니다. 또한 스페이스X가 화성이나 달의 인류 기지를 건설하는 위험천만한 현장에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투입되어 인간 대신 노동을 수행하고 기지를 관리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백 엑사바이트의 데이터는 다시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도조로 직결되어 자율주행 알고리즘과 로봇의 인공지능을 더욱 인간에 가깝게 진화시킵니다. 테슬라는 하드웨어를 만들고 XAI는 지능을 부여하며 스페이스X는 운송과 네트워크 인프라를 제공하는 이 완벽한 수직 계열화는 전 세계 어떤 그 테크 기업도 도달하지 못한 경지입니다. 로보택시 서비스가 단순히 차를 빌려주는 사업을 넘어서 마진율 80%가 넘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고부가가치 플랫폼 사업으로 변모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거대한 머스크 경제권에서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은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청사진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현금을 만들어내는 실체 있는 사업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텍사스 오스틴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는 약 200대의 모델 Y 로보택시 함대가 시범 운행하며 실시간으로 매출 데이터를 쌓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보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158대, 오스틴 지역에 42대가 배치되어 있으며, 이 적은 수의 차량만으로도 매달 15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하나로 약 27억 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율주행 기술이 실제 상업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규모의 경제가 본격화될 때 그 수익성이 얼마나 폭발적일지 보여주는 강력한 지표입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는 로보택시 전용 차량인 사이버캡의 양산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테슬라는 현재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사이버캡 전용 차체 생산 품질 엔지니어를 대규모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직무의 핵심 역할은 차량의 단차와 조립 정밀도를 0.1mm 단위로 관리하며, 대량 생산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수제차를 뛰어넘는 압도적인 조립 품질과 시각적 크래프트맨십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생산 라인의 정밀도를 책임질 엔지니어를 뽑는다는 것은 이미 조립 라인 설계가 끝났고 가동 준비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캡의 본격적인 양산 개시까지 이제 약 100일 정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음을 시사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그는 최근 시장에서 제기됐던 구형 하드웨어 성능 논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추가적인 레이더나 센서 교체 없이도 현재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모든 하드웨어4, AI4 차량들은 오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완벽한 무인 자율주행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테슬라가 이미 전 세계에 판매한 수백만 대의 차량이 하룻밤 사이에 스스로 돈을 벌어오는 강력한 수익 자산으로 탈바꿈할 준비를 마쳤음을 의미합니다. 테슬라의 경영 능력은 단순히 기술 개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국제 정치와 관세의 장벽을 오히려 테슬라에게 유리한 기회로 바꾸어 외교적인 수완 또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최근 캐나다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0% 관세를 일부 부과하던 방식을 대폭 수정하여 테슬라에게만 압도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번 협정의 세부 내용을 보면 테슬라의 완벽한 승리가 돋보입니다. 테슬라는 중국의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된 가격 경쟁력이 매우 높은 차량들을 연간 4만 9천 대까지 단 6.1%라는 파격적인 저율 관세로 캐나다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이 쿼터는 향후 5년 이내 최대 7만 대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중국의 BYD나 지리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은 100% 관세 폭탄을 맞고 북미 진출의 입구가 막혀버린 사이 테슬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상하이 공장에 물량을 캐나다에 쏟아부어서 시장 점유율을 사실상 독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캐나다 전역에 촘촘하게 구축된 테슬라 전용 스토어와 서비스 센터 네트워크는 후발주자들이 결코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테슬라는 중동과 아프리카라는 거대한 잠재 시장으로의 영토 확장을 무서운 속도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두바이의 중동 및 아프리카 전 지역의 차량 수입 인증과 현지 규제 대응을 총괄할 호몰로게이션 엔지니어 채용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채용 공고에 모로코가 구체적인 관할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테슬라가 아프리카 대륙을 진출을 위해서 전략적 거점을 이미 확보했다는 뜻이며 공식적인 비즈니스 런칭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북미와 유럽의 성공 모델을 넘어 중동의 거대 자본과 아프리카의 신흥 소비층까지 테슬라의 생태계로 끌어들이는 전 지구적 확장이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그리는 이 완벽한 AI 제국 정말 빈틈없어 보이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따로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AI와 로봇을 만들어도 정작 그것을 움직일 에너지가 바닥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테슬라의 화려한 뉴스 뒤편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조용히 목숨을 걸고 준비하는 진짜 전쟁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여러분 혹시 3년 전 테슬라 마스터 플랜 3가 발표됐을 때 기억하십니까? 당시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가 또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 지구 전체를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겠다니 망상이다 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5년 말이 된 현재 그 망상이 현실이 되다 못해 공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반도체 전쟁은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시작된 건 에너지 전쟁이죠. 아무리 비싼 AI 칩을 사도 전기를 꽂을 콘센트가 없어서 공장을 못 돌리는 사태가 텍사스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사태를 이미 예견을 했습니다. 그가 왜 그토록 스페이스 X의 스타쉽을 발사해서 목숨을 걸까요? 단순히 화성을 가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충격적인 해답을 내놨죠. 지구의 전력망으로는 AI를 감당할 수 없다. 답은 우주 데이터 센터다. 지구에는 밤이 있고 구름이 끼지만 우주에는 24시간 365일 쏟아지는 태양광이 있습니다. 그 무한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주 서버를 돌리고 데이터만 지상으로 쏘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AI와 에너지의 최종 종착지입니다. 그렇지만 우주 데이터 센터가 완성되기 전까지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우리는 어디에서 전기를 구해야 합니까? 결국 당장은 지구에 있는 전력망을 쥐어짜야 되죠. 왜 이런 위기가 왔는지 제가 확인한 골드만삭스의 리포트를 보시죠. 골드만삭스는 AI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160% 폭증시킬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글 검색 한 번 할 때보다 챗 GPT한테 질문 한 번 할 때 전기가 무려 10배나 더 듭니다. 전기를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퍼붓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냥 보고서상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현실은 더 끔찍한데요. 지금 보신 자료는 25년 12월에 발행된 미국 전력 신뢰성 평가서입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 개발이 있는 지역에서 전력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범인을 지목을 했습니다. AI가 전기를 다 빨아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프를 보시면은 다른 지역은 잠잠한데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 밀집 지역인 PJM 지역이 수요가 미친 듯이 치솟고 있습니다. 전선이 녹아내릴 지경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걸 뭘로 막느냐? 표를 보시면은 풍력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늘고 있는 것은 배터리죠. 테슬라 메가팩 같은 ESS 뿐입니다.
근데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미국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미국 전력당국 NERC가 최근 최고 등급인 레벨 3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1만 5천 메가와트, 원전 15개 분량의 전기가 증발을 해버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정확하게 테슬라 배터리 시스템을 가리키고 있는데 전력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테슬라의 메가팩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이 메가팩을 자체 생산하면서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테슬라조차 어쩔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테슬라 메가팩 내부 구조도인데 중앙에 PCS 전력 변환 시스템이 보이시죠? 테슬라는 이 장비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천하의 테슬라라도 절대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죠. 바로 이 PCS의 심장에 박혀야 되는 핵심 전력 반도체입니다. 이 작은 부품이 없으면 전력 제어가 불가능해서 거대한 메가팩도 전원을 켤 수 없는 깡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 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전력 칩의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테슬라 메가팩 공장을 24시간 돌리고 싶어도 이 기업의 칩을 안 주면은 공장을 세워야 되죠. 일론 머스크조차도 물량을 더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3년 전 엔비디아가 GPU 칩 하나로 세상을 먹었듯이 앞으로 3년은 이 전력 제어 칩을 만드는 회사가 시장을 지배할 것입니다. 지금 수주 잔고는 3년치가 꽉 찼는데 없어서 못 파는 것이죠. 그런데 주가는 아직 사람들이 전력주라고 하면은 변압기나 전선만 보지 정작 이 핵심 소재 기업은 모릅니다. 테슬라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 기업은 그보다 더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건 여러 종목을 분산 투자할 때가 아니라 확신만 있다면은 전력주 대장 하나만 잡아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종목은 아직 시가총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유튜브 공개 영상에서 이 종목이다라고 종목명을 공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 아직 테슬라에 비하면 시가총액이 한없이 가볍습니다. 한꺼번에 매수세가 몰리면 수급이 꼬이고 자칫 세력들의 타겟이 될 수가 있죠. 게다가 지금 에너지 전쟁의 뉴스 하나, 정부의 전력망 정책 발표 하나의 변동성이 큽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는 시점과 여러분이 보는 시점 차이 때문에 자칫하면 물릴 수도 있죠. 유튜브 알림만 믿다가는 이미 버스가 떠난 뒤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정말 간절하게 인생을 바꿀 기회를 찾으신 분에게만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골드만삭스와 미국 정부의 경고가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올라타셔야 되시는데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고 나오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 페이지가 나옵니다. 필요하신 내용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모바일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바일도 더보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똑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매수하시면 테슬라로 묵직하고 안정적인 AI 자율주행 성장을 챙기시면서 전력량이 심각해질 때마다 그리고 테슬라 메가팩 수주가 터질 때마다 폭발적인 수익을 내는 양방향 수익 구조를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계좌에 나만의 AI와 에너지 슈퍼사이클 포트폴리오를 완성하시는 거죠. 에너지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공급 부족 사태가 터지면은 그때 사고 싶어도 못 사죠. 기회는 지금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